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빠글빠글한 머리로 돌아온 윤서입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독감에 걸리기도 했고, 조금 재정비 시간을 갖느라고 영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늦게나마 2024년 한 해 결산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좋았던 책 5권에 추가적인 책 2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총 85권을 읽었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읽었는데 대신 많이 읽기는 했지만 제가 기억에 선명하게 남는 책이 얼마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올해는 좀 진득하게 독서를 해봐야겠다라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 소개하기 전에 열심히 다시 그 전에 있던 내용들을 상기를 시켜봤는데요. 2024년 한 해 동안 좋은 책을 많이 발굴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서는 제가 먼저 읽었던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뭐가 더 좋았고 뭐가 더 좋지 않았고는 없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책은 최진영 작가의 오로라라는 소설입니다. 사실 올해 구해증명을 읽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제가 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해증명은 많이 아시다 보니까 같은 작가의 다른 책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 오로라는 최진영 작가님께서 실제로 살고 계신 제주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짧아요. 어떤 모종의 이유로 2달간 제주도에 살게 되면서 오로라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주인공이 누군가와 단 둘만의 비밀을 갖게 되고 그 사이에서 비밀스러운 사랑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단순히 시시한 사랑 얘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시적이기도 하고 이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특히 이제 독서에 막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짧고 여운이 짙은 소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진영 작가의 문체 자체가 되게 짧고 간결하지만 2번, 3번 숙고하게 되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좋았던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가 기억하는 장면들을 모아 시간으로 바꾼다면 열흘도 채우지 못할 것이다. 기억하는 날보다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압도적으로 많다. 잠시나마 말을 나눠본 사이까지 헤아린다면 만났으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네가 잊은 것들을 모조리 되살려 이어붙인다면, 망각을 복원한다면, 그렇다면 타인을 사랑하듯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너는 네가 망각한 것들을 그리워한다. 망각은 돌에 가까운가? 돌과 돌 사이 바람 통로에 가까운가? 망각과 기억 중 무엇에 기대어 아직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 이미 어느 정도 허물어졌을지도 모른다.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을 뿐 어쩌면 귀퉁이부터 조금씩 좀 잔잔하게 여운이 남지 않나요? 그래서 훌훌 넘어가기에도 좋고 장면도 인상적인 그런 책을 찾으신다면 오로라 추천드립니다. 다음 책은 유계영 시인의 꼭대기의 수줍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인이 쓰는 산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이유가 시만큼 함축적이고 산문만큼 명확하기 때문인데요. 민음사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매일과 영원 시리즈를 원래부터 좋아하긴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시인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시인이 본업인데 에세이를 이렇게 잘 쓰면 시는 또 얼마나 잘 쓸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았던 에세이입니다. 좋았던 구절을 좀 여러 개 읽어드릴게요. 언어는 나를 쩔쩔매게 했지만 그게 참 좋았다. 이런 삶이 나의 삶인 것이 마음에 들었다. 저도 이제 글을 쓰면서 말들을 속가내다 보면 이 언어가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또 나를 얼마나 해방시키는지 계속 실감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쩔쩔매게 하는 언어가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는 시인의 표현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이런 삶이 마음에 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구절입니다. 다음 구절도 읽어드리면 산다는 것은 사람들을 오해하고 또 오해하다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한 뒤에 또 오해하는 것이라던 말이 생각난다. 너와 내가 만나서 아무리 깊고 긴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타인을 100% 이해하는 건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영원히 나와 타인을 오해하다가 끝나는 것이지 않나 라는 작가의 생각에 동의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계영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주는 문장이었던 것 같은데 진땀뱀을 돌릴 때는 꿈쩍도 하지 않던 밀폐 유리병이 피클에 곰팡이가 피어 버리려 할 때에나 맥없이 열렸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인생은 그런 거 아닐까요?
삶의 결과들은 마음의 간절함이나 노력 여하와는 관계없는 거 아닐까요? 내가 간절하든 말든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어떤 것을 원하기보다 어떤 것도 받아들일 자세를 만드는 게 행복의 핵심이라고 줄곧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만사에 심드렁해 보였다면 불만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고 매사 관심이 없는 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이 시인 진짜 단단한 사람이구나. 단단하고 반대로 또 유연한 사람이구나를 생각하게 해준 문장이었어요. 최근에 제가 하이킥을 다시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될 일은 결국 그렇게 된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결국에는 그렇게 되다 보니 행복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어떤 것이 와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준비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되게 철학적이고 함축적인데 또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에세이지만 진득하고 한 문단을 오래오래 생각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다음 책은 이기리 시인의 젖은 풍경은 잘 말리기 입니다. 이 시집은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제가 처음 시집을 입문하게 된 게 최승자 시인의 시집이었고 그때 그 시인이 너무너무 좋아지면서 시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시집을 되게 여러 권 읽었는데 최승자 시인 이후로 이렇게 좋았던 시집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작품이에요. 이제 뒤에 해설을 보면 끝맺는 동시에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은 시집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는 정말 편안하게 읽어야 된다. 이해 안 가는 거 그냥 넘겨라. 좋은 문장을 수집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다가가라.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시를 알게 된 지 진짜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 이 정도면 읽기도 굉장히 쉽고 아름다운 문장도 많고 그냥 시집은 느낌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좀 미쳤어요. 그래서 시집에 좀 관심이 있다 싶으시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 또 2가지 정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숲을 걷다 노래를 부르고 생선구이를 먹다 혼자라는 단어에 가시가 박혔길래 그냥 살다 보면 다 넘어가겠지 싶었는데 그런 결론은 너무 무책임했는데 책임지는 건 또 왜 이리 싫은지 보기만 해도 좋을 이 삶을 누가 꺾어갔으면 하는 바람에 모르는 사람에게 말도 걸어보았습니다. 한동안 이 구절에 너무 꽂혀가지고 제가 배경화면에도 설정을 해놨던 시예요. 또 하나는 자기 앞에 놓인 길만 보느라 옆을 까먹은 얼굴들.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폭우가 여태 내 뒤에서만 쏟아지고 있었다니.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앞에 보이는 내 삶에만 집중하다 보니 옆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내가 잊으면서 살아왔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의 어떤 충격을 같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인생은 개개인이 혼자 살아가는 삶이다 보니까 정말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 내 삶에 매몰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내 주변에 있었던 얼굴들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 되게 짧은 구절이었지만 좀 오래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다음 책은 송지연 작가의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가끔 정말 좋은 소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 소설을 왜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감각을 거슬러 떠올리다 보면 나의 온도와 잘 맞아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 희망적인 이야기도 안 좋아하고 너무 절망만 가득해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야기도 좀 피하다 보니까 약간의 축축한 환경에서도 늘 그렇듯 꿋꿋이 일상을 살아가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좀 좋아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책이 딱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소설을 속초에 있는 문우당 서림에 가서 샀었는데요. 그때가 정말 더운 한여름이었고 이 책은 제가 난생 처음 알게 된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카페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아무래도 단편집이다 보니까 한 가지로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겠지만 이 뒤에 이장욱 소설가가 작품에 대해서 평을 해주신 게 있어요. 인물도 사건도 문장도 유쾌하고 웃기고 거침이 없는데 읽다 보면 불쑥불쑥 슬픔이 느껴진다. 시트콤처럼 진행되다가 문득 뒤통수를 치는 우울을 만나기도 한다. 비관적 상황 속에 이상한 낙관이 배어있고 일상적 풍경에서 끝내 일상 너머의 그리움을 느끼게 만든다. 현실을 기반으로 한 너무 이상적이지도 너무 현실적이지도 않은
딱 적절한 온도의 책을 찾고 계시다면 이 책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서도 한 두 구절 정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안주를 싸올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조금 슬펐다. 아까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너무 풍족해서 사람도 물건도 막 남기고 다니면 좋겠다. 그리고 뭘 남겼는지 기억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파스타 그림이 그려진 과자 앞에서 서성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문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뭐 몇십억, 몇천억 부자가 아니면 당연히 일상에 깊이 침투되는 것이 돈 문제잖아요. 가끔 뭔가 막 아끼려고 노력할 때 그 노력하는 내가 조금 비참해 보일 때가 한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막 펑펑 남기면서 쓰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원하는 거 다 사주고 싶고 근데 현실은 어쩔 수 없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에 약간의 회의감을 잘 묘사해 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장은 왜 그렇게 매번 새로운 취미를 찾는 거야? 라고 물으면 이 삶이 아닌 다른 삶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라고 답했다. 남자친구는 내 물음에 늘 그렇게 말했다. 취미가 정말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상을 살아갈 때 너무 과도하게 머리에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삶에서 조금 도망쳐보고 싶어서 취미를 만드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 손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생각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취미도 좋아하고 독서처럼 아예 다른 삶으로 뛰어들어가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한테 취미는 여기에서 말한 남자친구의 서술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구절도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은 작가의 남은 음식입니다. 이 책을 우연하게 한 카페에서 표지가 너무 예뻐서 궁금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부분이나 조금 읽자 하고 시작했는데 이것도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네 책방에 가서 구입해온 기억이 있어요. 이 책도 앞서 말씀드린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과 비슷한 결로 제가 좋아하는 소설인데요. 뭔가 내 옆옆집에 살 것 같은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 안에 적당히 생각해볼 법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책,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2024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분위기로는 이 책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한 번 더 읽고 또 읽고 해서 한 3회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소설집 중에 아름다운 나의 작업실이라는 단편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데요. 미술을 하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작업실을 갖지 못하는 주인공이 부유한 환경에 있어서 자기 작업실이 따로 있는 친구네 작업실을 같이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 남의 작업실이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고충을 말은 하지 못하고 불편함은 계속 느끼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주제보다 과한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공과금도 분담하지 않으니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이 없어야 당연했다. 그런데 내 서러움은 가까이에서 바라본 선우와의 생활 같은 것에서 생기는 서러움이 아니라 이 작업실을 떠나지 못하는 나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작업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정말 다분해서 결국에는 이 작업실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이 작업실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들어와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뭔가 불편한 상황을 계속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실을 결국에는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서러움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내 주변에서 일어날 것 같은 일들이 이 책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문체가 되게 부드러워서 엄청 술술 잘 읽혀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작품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좋았던 책 5권은 소개가 끝났고요. 이건 그냥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소설이 또 2가지가 있습니다. 권혜영 작가님의 사랑 파먹기, 송섬 작가님의 골목의 조. 이 2작품을 제가 따로 떨어뜨린 이유는 이 작품들만이 가지고 있는 색채가 굉장히 뚜렷하고 그 분위기가 강렬한데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말을 첨언하지 않고 그냥 추천을 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 싶더라고요. 사랑 파먹기는 그야말로 사랑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담은 소설집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골목의 조는 단절과 연결에 관한 소설입니다. 뭔가 내용을 더 설명드리거나 스포를 하는 것도 분위기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읽은 책 다 읽었는데 뭐 읽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 책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7권의 2024년 좋았던 책들 소개를 마쳤고요. 이 중에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책이 하나라도 있으면 저는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올해도 저의 책 읽기는 계속되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따뜻한 날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